결국 왕지훈은 무려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협박범의 강한 압박에 굴복하여 협박범에게 50억을 전부 주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송이를 차로 치고 나서 곧바로 자수를 했다면 대략 10년 정도 감방에서 썩고 사회로 나올 수 있겠지만, 멀쩡한 사람에게 돈을 줘서 자신을 대신하여 감방에 보냈다는 사실이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들통나게 된다면 거의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허우대만 멀쩡했지 은근히 겁이 많고 멘탈이 약한 왕지훈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을 자신이 도저히 없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 협박범에게 50억을 주기로 마음을 굳힌 건 왕지훈뿐만 아니라 왕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지훈의 뺑소니 혐의가 언론에 고스란히 까발려지는 순간 드림식품의 주가는 거의 폭포수처럼 곤두박질 칠 것이고, 단돈 50억이 아니라 수천억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제국으로서는 그냥 50억을 주고 상황을 종결시키는 것이 산술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집요하게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왕제국이었죠. 이 50억만 건네주면 더 이상 초조해하면서 잠을 설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쓰레기 같은 강세란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애써 위로하는 왕지훈의 모습은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워 보였는데요. 그런데 맙소사 왕지훈을 협박하고 있는 범인의 정체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충격적인 반전이 존재했습니다. 이 협박범은 바로 화재 사고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란이의 친아빠 강만석이었던 것이죠. 강세란의 친딸인 송이는 강만석의 손녀이기 때문에 손녀를 죽게 만든 왕지훈을 당연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강세란의 아빠이자 송이의 친할아버지인 강만석이 어째서 그동안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는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와 관련하여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25년 전 고운제분 창고에 화재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강만석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흰색 환자복을 입은 채로 병실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서 땅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지만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어렴풋하게 고운제분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강만석이기 때문에 빨리 병실을 탈출하여 창고로 돌아가려는 마음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강만석이 갇힌 병원은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두기 위한 정신병원이었고, 아무리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질러봐도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강만석은 알게 됐죠. 어쩌면 평생 동안 이곳에서 갇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애초에 왕제국은 강만석을 죽게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고에 불을 질러서 그 당시 영세업체였던 고운제분을 재정적으로 큰 위기로 몰아넣고, 공동대표인 강만석과 신덕수가 극한의 궁지로 몰렸을 때 마치 자신이 구세주라도 된 것 마냥 헐값에 고운제분을 인수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25년이 지난 지금도 위기에 빠진 장산업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호시탐탐 입맛을 다시고 있는 왕제국의 모습을 보면 기업 사냥꾼의 면모가 이미 이때부터 장착이 됐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생각이 짧았던 김 실장은 강만석이 계속 창고에 머물고 있어서 범행 시간이 지체되자 결국 강만석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서 불을 지르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차피 강만석의 시체가 불에 타면 자신이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어질 텐데 굳이 이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왕제국의 생각은 김 실장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뭐라고? 강만석을 기절시키고 창고에 불을 지르고 도망 나왔다고? 야, 이 자식아, 누가 사람을 죽이려 했어? 창고에 불만 지르랬지. 당장 데리고 나와. 그렇게 김 실장은 왕제국에게 호되게 혼이 나고 허겁지겁 의식이 없는 강만석을 차에 태워서 범행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데요. 왕제국은 단 한치의 변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김 실장이 생각했던 것처럼 시체가 불에 타면 증거도 없어질 테니 경찰에 붙잡힐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겠지만, 만에 하나 경찰이 잿더미가 된 강만석의 시체를 부검이라도 한다면 두개골이 함몰됐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타살 가능성을 생각하고 재조사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왕제국으로서는 굳이 강만석을 죽여가면서까지 도박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강만석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죽여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보다는 아예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편이 왕제국 입장에서 훨씬 안전한 선택일 테니까요. 하지만 강만석은 이대로 무너질
없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절치부심하여 계속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요. 그런데 왕제국이 누군가요?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 중에 냉혈한이잖아요. 결국 악마 같은 왕제국은 자신이 매수한 의사로부터 강만석의 탈출의지가 생각보다 완강하다는 보고를 받고 강만석에게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라고 지시합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점점 바보가 되는 약물이었는데 이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시켜서 강만석을 바보로 만들고 도망갈 의지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함이었죠. 그 결과 강만석은 강세란과 천혜자에 대한 기억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2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가족에 대한 기억은 단순히 약물을 투입한다고 하여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봐요. 기억을 잃어버린 미네일이 특정한 사물을 보거나 특정한 상황과 직면하게 되면 불현듯 과거의 기억을 조금씩 되살리고 있는 것처럼 강만석 또한 이따금씩 가족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펜으로 메모를 해두어야 했습니다. 약물 투여로 정신이 몽롱해지면 어렵게 되살린 기억이 금세 사라졌기 때문에 메모해둔 것을 쳐다보면서 잃어버린 기억의 퍼즐을 맞춰보면 가족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강만석은 뼈를 깎는 끈기와 노력으로 자신에게 아내와 딸이 있었다는 사실과 사고 당일 자신이 창고에서 당했던 일을 그제서야 기억을 해냅니다.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 이따금씩 왕제국이 정신병원에 들러서 의사와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왕제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 순간 강만석은 왕제국에 대한 처절한 복수를 계획하는데요. 정신병원 측에서는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만석이 아주 모범적으로 생활했는데 갑자기 병실을 탈출할 거라는 생각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경비가 해이해진 틈을 타서 강만석이 무려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신병원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또다시 김 실장의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엄청나게 분노하는 왕제국. 뭐라고? 강만석이 병원에서 탈출했다고? 에라이 이 덜 떨어진 자식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탈출한 강만석은 차마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1, 2년도 아니고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가 난데없이 나타나면 가족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두렵기도 했고 가장 결정적으로 왕제국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과 가족들을 해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두려웠거든요. 결국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왕제국의 뒤를 쫓던 강만석은 왕제국의 아들인 왕지훈이 5살짜리 어린아이를 차로 치어서 죽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사건을 계속 파보니 이 아이가 자신의 손녀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것이죠. 이 순간 강만석이 느꼈을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강만석은 왕지훈에게 무려 50억이란 어마어마한 현금을 요구하면서 왕지훈과 왕제국을 피말리고 있지만 강만석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이들에게 50억을 뜯는 게 아닙니다. 50억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비밀에 붙이겠다는 약속을 곧바로 깨부수고 언론의 모든 진실을 밝혀서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이 강만석의 진짜 목적이겠죠. 강만석은 왕제국 때문에 멀쩡한 회사도 빼앗기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신병원에 갇혔는데 고작 50억에 용서해 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아마 강만석은 왕지훈에게 50억의 현금을 뜯어내고 그제서야 강세란과 천혜자의 앞에 나타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관하여 모두 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란과 천혜자는 알게 되겠죠. 모든 사건의 원흉은 정다정의 아빠인 신덕수가 아니라 바로 왕제국이라는 사실을요. 따라서 진실을 알게 된 강세란은 정다정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